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순간 숫자로 무장한 냉혹한 법적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출연자가 경연 프로그램을 떠날 때 시청자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지만 방송국은 엑셀 시트를 켭니다. 최근 트로트 퀸 숙행의 현역가왕 중도 하차와 그에 따른 MBN의 수천만 원대 위약금 청구 소식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서사 자본주의가 가진 선이란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왜 이번 사건이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변곡점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5가지 결정적 이유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서사가 단순한 배경 스토리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핵심 공정자산임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방송산업, 특히 트로트 오디션 장르에서 아티스트의 가창력은 기본 사양일 뿐이며 시청률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은 출연자의 굴곡진 인생사와 극복 과정이 담긴 이른바 서사 자본입니다. 제작진은 기획 단계부터 숙행이라는 인물이 가진 19년 자무명 가수의 서러움, 미스 트롯 이후의 재도전이라는 무게감, 그리고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수개월 분량의 정교한 스토리보드를 설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대본을 넘어 콘텐츠 아키텍처라 불리는 구조적 설계물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사 설계에 투입되는 작가진의 인건비, 사전 인터뷰 비용,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한 VCR 제작비 등을 포함한 무형 자산 가치가 프로그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합니다. 숙행의 중도 하차는 이정교하게 짜인 아키텍처를 단숨에 붕괴시켰습니다. 제작사는 숙행의 이탈을 단순한 인력 공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투입된 수억 원가량의 마케팅 비용과 방송 분량의 가치가 증발한 매몰 비용의 발생이자 향후 결승전까지 이어질 시청률 기대 수익의 손실로 간주합니다. 즉, 아티스트의 과거와 미래가 방송사의 계약서 안에서 스토리라인 보호 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음을 이번 위약금 청구 사태가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삶 그 자체가 방송사의 유료 자산으로 편입되는 서사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서사의 파괴는 시청자의 몰입도를 저하시켜 채널 브랜드 충성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와 출연자가 함께 써내려가는 소설과 같다. 주인공 중 한 명이 개연성 없이 사라지면 독자는 책을 덮어버린다며 숙행의 하차가 가져온 서사적 공백이 단순한 1인분의 결혼이 아닌 프로그램 전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MBN의 위약금 청구는 무너진 이야기의 값어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위약금 산정 방식의 잔혹성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숙행의 회당 출연료를 250에서 3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단순 잔여회차 계산법을 적용하면 2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특수 계약은 여기에 1.5배에서 3배에 달하는 위약 배수를 적용합니다. 이는 방송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직접적 비용보다 아티스트가 방송사에 가져다주는 무형의 기대 수익과 편성 안정성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산업보고서 및 관련 업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인기 경연 프로그램의 회당 광고 수익과 협찬 규모는 출연자들의 화제성에 정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특히 숙행과 같은 인지도 높은 현역 가수가 하차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상실은 단순히 그에게 줄 출연료를 아끼는 수준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방송사는 이 위약 배수를 통해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기획 손실, 광고 수익 하락 가능성, 그리고 대체 출연자 급조 섭외에 따른 비용 프리미엄 등을 포괄적으로 청구합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를 계약서상에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방송사들의 표준 출연 계약서에는 출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하차 시 총 출연료의 2에서 3배 또는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나 과도한 욕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계산된 리스크 분담금이자 계약서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무너짐으로써 발생하는 방송사의 실질적 손해액과
상징적 브랜드 가치 하락분을 동시에 보전받으려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위약 배수 조항은 과거 연예계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출연자가 나 안 해라고 하면 도의적 비난에 그쳤지만 이제는 대기업의 비즈니스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라며 숙행 사태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사생활 관리 실패나 계약 불이행이 단순히 활동 중단을 넘어 경제적 파산에 가까운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혹한 위약금 체계는 아티스트 개인이 짊어져야 할 자기 관리의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무형의 손실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현찰 가치로 환산했다는 점입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청정성과 공정성을 브랜드의 생명으로 여깁니다. 특히 현역가왕과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진정성이 생명입니다. 출연자의 개인적 논란이 불거지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은 광고주들로부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을 위험에 처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는 시청률과 평판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출연자의 사생활 리스크가 공론화되면 브랜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업 광고주들은 광고 중단이라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광고주들은 계약 시 모델 리스크 및 콘텐츠 리스크 조항을 삽입하여 논란이 발생한 프로그램에서의 광고 처리 및 환불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BN이 청구한 위약금 항목 중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은 단순히 현재의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 모를 광고 단가 하락, 협찬사 이탈, 그리고 채널 브랜드 가치 저하에 대한 선제적 보험금 성격을 띱니다. 이는 앞으로 모든 방송 출연 계약서에서 아티스트의 도덕적 해이가 단순히 도덕적 비판이나 자숙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방송사는 이제 아티스트의 평판을 단순한 인격이 아닌 금융상품처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가 브랜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져온다면 그 손실액을 정확히 계량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냉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추가 금액은 방송사가 판단한 최소한의 신뢰 회복 비용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브랜드 리스크 프리미엄은 방송 채널 전체의 신뢰도와도 직결됩니다. MBN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논란이 있는 출연자를 엄격히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금전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이는 시청자와 광고주에게 보내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위약금 청구 행위 자체가 방송사의 브랜드 가치를 소화하기 위한 고도의 마케팅 활동이자 관리 기법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티스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방송국이라는 거대 기업의 주가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차 이후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운영 비용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냥 편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 방송 제작 현장은 초 단위로 수백만 원의 예산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자본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숙행과 같은 메인 출연자의 중도 이탈은 단순히 출연자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는 수준을 넘어 이미 구축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폐기 및 재건축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미 촬영된 수백 테라바이트 분량에서 특정 출연자를 삭제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숙련된 편집 기사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숙행처럼 무대 중심에 있던 출연자의 경우 그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다른 화면으로 덮는 작업에는 통상적인 편집보다 2에서 3배의 시간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이는 전문 편집실 대여료와 고급 기술 인력의 야간 수당 등 고스란히 추가 인건비와 시설 이용료로 직결됩니다. 한 방송 기술 감독은 메인급 출연자의 분량 삭제는 사실상 해당 회차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과 다름없는 노동 강도를 요구한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숙행의 분량을 대체하기 위해 동료 출연자들의 추가 촬영이 필요하거나 기존 리허설 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형 스튜디오 임대료는
하루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조명, 음향, 촬영, 무대 세트 스태프 등 100에서 2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의 일당과 식비, 차량 유지비, 숙박비 등이 모두 제작사의 직접적 매몰 손실로 누적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하차가 방송 제작이라는 정밀한 기계 장치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임을 입증합니다. 여기에 동료 출연자들의 스케줄 조정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른 행사나 방송 일정을 포기하고 프로그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촬영에 응해야 하는 다른 가수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거마비 역시 숙행의 하차가 불러온 도미노 효과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직접적인 제작 차질 비용만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규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방송 제작 시스템이 얼마나 상호 의존적이며 단 한 조각의 톱니바퀴 이탈이 전체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지표입니다. 결국 출연자 한 명의 무책임한 하차는 제작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땀과 자본을 동시에 태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MBN이 즉각적인 위약금 청구 절차에 착수한 배경에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숙행 개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출연자 리스크에 대해 방송 플랫폼이 강력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법적 대응을 공식화함으로써 방송사는 잠재적인 광고주들에게 우리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묻는 단호하고 투명한 플랫폼이라는 신호를 보내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법률적 방어 기제의 일환입니다. 동시에 제작사는 이번 사안에서 귀책 사유가 출연자 측에 있다는 논리를 명확히 세워 향후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최초의 법적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청구 금액과 명분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달할 합의금의 기준선을 유리하게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숙행 측 역시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피해자 서사를 강화하며 위약금 감액을 노리는 반격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의 법적 공방은 단순한 승패를 떠나 향후 한국 엔터테인먼트 표준 출연 계약서의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는 핵심적인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K-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고도화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과 방송사 사이의 관계가 정이나 구두 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으나 이제는 수백억 원의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아티스트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막대한 리스크를 동반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우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법과 숫자로 엄격히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숙행 사태는 아티스트들에게 사생활 관리가 곧 경영 관리라는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가수의 하차를 넘어 거대 자본과 개인 아티스트 사이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곡점입니다. 방송사는 이제 아티스트의 평판을 자본화하고 그 가치가 훼손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철저하게 회수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숙행이 지급할 5천만 원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K-엔터테인먼트가 더 이상 아마추어적인 온종주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비즈니스 프로토콜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숙행 사태는 업계 전체가 직면한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보고서입니다.